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화라나 나도 TV가 있다. 나 깡패 아니다. 나도 적금 먹고 KBS 수신료 내고 살고 그런다. 이 방송은 곽철용님 등 청취자 여러분이 내시는 수신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비상하니라. 내일은 대기자로 장성할 소기자 석석 오창석과 함께합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탄생. 그것이 끝이라고 우린 믿지 않았지. 아이 그만하세요 이제. 예. 가사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요. 오창석 소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고?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뭐하고 보내셨어요? 주말에 4.16 재단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문화제 행사 사회 보고 왔습니다. 아유 그래요. 오창석 평론가. 네. 단가가 얼마입니까? 저요? 네. 어떻게 묻는다고 답을 안 하네. 아, 유튜브로 나가고 있구나. 좋은 행사 하셨군요. 예, 맞습니다. 무료 봉사하신 거는 아니고요. 아닙니까? 예, 예. 사람이 그 무료로 이직을. 노동이 당당한 나라에서 알겠습니다. 모든 분들과 함께 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요. 자, 선물 드리는 퀴즈부터 우선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맡고 있는 이곳 연구원장직은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이곳 연구원, 이곳은 어디일까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는 땡땡땡 연구소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땡땡땡이 뭐냐? KBS가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곳 연구원장직은 끝까지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 이곳 땡땡땡 연구원 혹은 그냥 연구원까지 붙여서 정답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정답자 가려서 또 재밌는 오답자 가려서 소개하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에는 국회의사당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또 뭐가 있나요? 대형교회도 있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공원도 있고요. 공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도 네, 있어요. 공원도 옛날에 있습니다. 516 광장이었어요. 아, 이름이? 네. 네. 퀴즈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탄생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보완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보완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계도기간 부여, 유예기간이죠. 네네. 그리고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입장을 냈는데요. 입장의 맥락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부터 살펴보면은 결국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은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 연장 인가 사유 확대로 나뉜다. 이건 작은 사업장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함이었는데 또 한 번 연장시킨 것이다. 그리고 네. 특별 연장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특별 연장 근로가 같은 경우는 보통 자연재해에 적용합니다. 네네. 현재 상황이 자연재해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것이냐라며 정부를 비판했고 또한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의 사유라는 이유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비판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에 하나라도 있을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원책 이외에는 일단 강행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네. 민주노총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남겼는데요. 처벌을 유예하고 재난 상황에 대해 예외적으로 시행하던 것만 바꿔서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인가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바랐는데 그걸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노동 절망 정권이라는 표현도 누군가 쓰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갈수록 또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노동자의 입장은 왜 이렇게 무시가 되고 있는가. 점점 또 노동자에 대한 노동 정의가 보류되고 있는가. 네.
보류되고 지연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도 있고 말이죠. 네, 이게 사실 이제 개정 전에는 68시간, 68시간에서 이제 52시간으로 줄어들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 시간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시간 단축은 그 사람으로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리고 네. 저녁이 있는 삶이 가질 수 있는데 가장 필연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버스와 같은 시간제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적용되길 바랬는데 또 한 번을 후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동계가 많이 실망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일종의 잔업으로 이제 수당을 채우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50에서 299인 이한 사업장인데요. 네. 이런 사업장 같은 다시. 경우는 몇인? 50인에서 네. 299인까지입니다. 네. 네. 보통 300인 미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잔업이라든지 특근 수당으로 기존에 받던 월급을 보조했었는데 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기본급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정해진 시간 내에서 그동안 하던 생산성을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네. 있는 그대로 간다. 이런 네. 비판을 또 직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그래요. 어떤 나라는 주 4일 근무하더군요. 아, 네. 주 3일은 쉬고 주 4일 근무하고. 음. 예. 그런 나라일수록 그 노동의 질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뒤따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발표했던 특별 유예 그 건수 같은 경우도 2017년에는 15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는 204건, 2019년에는 10월 기준으로 787건입니다. 네. 아주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사용자 측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높아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예보다는 시행을 해가지고 네. 신속하게 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돕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주 52시간제가 발표되고 난 후에도 네. 일종의 작은 TF팀도 꾸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예가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죠. 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정부에서 시행을 한다면은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TF팀도 꾸리지 않은 기업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 유예 반응이 노동계에서는 굉장히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계속 보류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네. 뭐 이거 뭐 당장 시행하겠어? 설마 그러겠어.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자유한국당이 쇄신 정책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친인척 채용 비리가 밝혀지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종의 청년 정책인데요. 네. 청년들이 가장 분노를 느끼고 있는 분야, 이런 채용 비리에 대한 공정한 그라운드를 구현해 나가겠다라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또한 신보라 의원이 이 한국당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었던 청년 기본법. 지난 3년 반 동안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막판에 이 통과에 힘을 쏟겠다. 아이고. 이런 이야기를 남기도 했습니다. 총선 다가오니까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네요. 네, 예. 그래서 이거 총선 공약까지 만들겠다 이런 내용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이런 비전 발표 장소 역시 홍대 인근의 서교동 카페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진작에 좀 하시지. 그동안 보류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예. 뒤에 밀려 있다가 청년들의 분노가 들끓자 이제 막판에 표심 잡기에 나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친인척 채용 비리가 밝혀지면 네. 이게 밝혀진다는 게 뭡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2심입니까? 1심입니까? 아니면 검찰 기소입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아니 없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기준이 중요한 게 모호합니다. 뭐냐면은 그 저기 김성태 네. 전 원내대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자녀 장관상에 대해서 의혹이 있고 이건 뭐 그 채용 비리는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공정한 입시 과정도 포함시킨다고 얘기를 했기 아 때문에 그래요? 예, 예. 입시 과정까지 포함시켜요?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30 전체로 확장시키겠다고 한 건데 그래서 네티즌들이 이런 기사가 올라왔을 때 댓글에 네. 이 정도면 당 지도부 불출마 선언은 아니냐 라는 우스갯소리도 남기기도 에이, 했습니다. 당장 예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런 것도 있었다는 것이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세연 의원의 주장을 네. 받아들인 건가? 전부 다 불출마하자. 그런 말인 건지. 화끈한 인적 쇄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보면은. 그래요. 이거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친인척 채용 비리, 네. 입시 비리 이게 밝혀진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렇죠. 어디까지를 인정할 것인지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확정 판결까지 간다면은 그건 뭐 내년 공천 시즌 3월, 4월 안으로 그게 되겠어요? 4월은 아니군요. 한 3월까지는 네. 공천이 돼야 하는 건데 3월까지 그 뭐 그런 비리가
규명될 수 있겠어요? 뭐 당 자체 진상조사단이 뭐 공천 과정에서 이걸 뭐 검증한다든지 그런다는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네요. 예, 네. 그냥 말뿐인 이런 쇄신 공천 안 됩니다. 국민들 맞습니다. 눈높이가 높아요. 네. 맞습니다. 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만 아마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홍대에서 발표한다라는 것이 진짜 청년들의 민심을 잡는 것인지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래요. 너무 1차원적 접근입니다. 예. 항상 뭐 젊은 하면은 이제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 하면은 다 홍대 앞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누굽니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예, 지금 또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또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쇄신 공천 이야기 함께 들어봤고 총선 출마 소식. 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이분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인데 네. 이분이 이제 명퇴 신청했다고요? 출마할 모양이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다음 달 초에 정기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기 인사 맞춰서 퇴직하려고 한다라는 글을 네. 경찰 내부망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선 출마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비쳤고 고향인 대전에서 봉사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직 정당은 확정 짓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그 전에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는데요. 울산 김기현 전 시장 사건을 수사하면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게 고소 고발을 당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대통령 훈령으로 이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서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 의원 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산을 넘어야만이 이제 출마가 확정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는 검찰의 기꺼이 조사를 받겠다. 네. 빠르게 조사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한 이에 대해서 경찰 내부망에 또 재차 언급을 하면서 출석 요구는커녕 서면 질의조차 없었는데 이걸 명예퇴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사용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 예. 이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튜버존?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노키즈존 비슷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노키즈존은 어린이는 못 들어온다. 네, 맞습니다. 예. 노튜버존은 유튜버는 못 들어온다? 맞습니다. 네, 유튜버로 이제 몸살을 앓는 음식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네. 유명 연예인이 이제 먹방, 먹는 방송을 촬영하고 난 뒤에 네. 유명한 유튜버들이 찾아왔던 음식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짜고짜 자신이 유튜버 크리에이터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네. 식당 조리 영상을 담겠다며 조리실까지 들어와서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거나 또는 뜨거운 물이 들어가 있는 가마솥에 마이크를 집어넣는다든지 마이크를 집어 소리를 이제 담기 위해서. 그럼 마이크 망가지는데. 근데 이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는 마이크에서 뭐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음식물을 조리하는데. 그래서 예. 하지 말라고 제지를 부탁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유명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 유튜버 전에는 예전에 블로거. 블로거들이 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예. 뭐 포털 사이트의 블로거. 그래서 뭐 가가지고 무전 주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일컬어서 블로거지. 맞습니다. 누군가 또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네. 이게 이런 행태는 좀 방송에 나가면은 뭐 인기 있을 것이다. 이거 아니지. 네,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블로거지라는 표현을 들었던 사람들은 블로거에 올려주겠다고 해서 무료로 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서 사회 구설수에 올랐는데 그런 부분 조금 사라졌는데 이 유튜버들은 화면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 오는 단골 손님이라든지 또는 처음 방문한 손님에게 다짜고짜 뭐 질문을 가한다든지 뭐 여자 둘이 온 거예요?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영업방해죠. 영업방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골 손님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자 몇몇 음식점에서 유튜버, 노튜버 존으로 만들겠다. 또는 유튜버 촬영하거나 이러면은 형사소송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적어놓았다고 합니다. 네. 그 예전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했을 때 어떤 분이 사진작가라면서 절 쫓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이런 걸 다 찍는 거예요. 그분들은 싫어하는데 자꾸 찍는데 뭐 기록물로 남긴다고. 그분들은 기록물로 남기거나 말거나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그렇죠. 제가 그분 때문에 낙선했습니다.
아, 사실 많은 기록이 남아서 낙선한 겁니까? 아니 기록물로 나오지도 않았어. 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 자연 소멸됐군요. 나에게 낙선만 안겨주고 간 그분. 네. 네. 그래요. 이 자중해야 됩니다. 정말. 예, 뭐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남의 영업장 가가지고. 맞습니다. 적당히 해야지. 예? 네. 결국은 그 음식점을 돕겠다라는 것은 명분일 뿐이고요. 본인의 개인 방송 조회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네. 솔직하셔야죠. 네,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KBS 라디오 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오늘 조진주 씨가 준비했습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곧 보자고 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새로운 북미 순회 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했다며 진정으로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대북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3차 회의가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공정합의 촉구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해 결의안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웅동학원 허위소송 교사 채용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재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황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며 제안이 오면 고민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의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심 대표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철도 노동조합이 20일부터 인력 확충과 KTX, SRT 통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는 총파업 돌입 전까지 파국을 막기 위한 교섭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저희들이 새로운 길을 가기에 앞서서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섰고 배제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2016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결의 이후 새누리당 내 비박 의원들이 집단 탈당하는데 김무성 의원과 함께 탈당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 김세연 의원도 있었으니 보수 세력이 분열하고 갈팡질팡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속절없이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 등 탈당파 의원들 상당수는 불과 반년도 안 돼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는데 이때 바른정당에 남아 사무총장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김세연 의원. 끝까지 잔류 의사를 밝히는데 국회의원 20인과 당협위원장 전원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개혁 보수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김세연 의원, 대선 패배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바른정당으로 오라고 손짓.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생존할 수 없음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머물러 괴로운 심정으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개혁적 보수, 따뜻한 보수, 말이 통하는 보수, 미래로 나아가는 보수, 바른정당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이 돌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온 당원 동지들의 뜻을 받들겠다며 자유한국당 복당 소식을 전한 겁니다. 정치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왔던 지역에서의 저의 동지들께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하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해오셨고 제가 그 뜻을 수용을 했고 이번에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에게 희망이 없어서 탈당한 김세연 의원. 그러다가 1년 조금 지나 바른정당에 희망이 없어서 또 탈당한 김세연 의원.
2019년 11월 16일 다시 자유한국당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먼저 파괴가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해체해야 합니다. 대의를 위해서 우리 모두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버티고 있을수록 이 나라는 더욱 위태롭게 됩니다. 황교안 당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 우리 다 같이 물러나야만 합니다. 민주당 정권이 아무리 폭주를 거듭해도 자유한국당은 정당 지지율에서 단 한 번도 민주당을 넘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오히려 그 격차가 빠르게 더 벌어졌습니다. 엊그제는 정당 지지율 격차가 다시 2배로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버림받은 겁니다. 비호감 정도가 변함없이 역대급 1위입니다. 감수성이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소통 능력도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함께 물러나고 당은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해체합시다. 쉴 새 없이 울려대던 내 전화기는 잠잠해져가 할 말을 잃은 것 같아. 정신없이 쏟아내던 그 모진 말들 주워 담진 못해 아마를 떠날 것 같아. 난 너를 지울 수 있을까. 그저 한순간에 우리 남이 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걸 알지만 좋았던 날도 많았지만 되돌리기엔 멀리 와버린 걸까. 난 너를 지울 수 있을까. 우린 남이 될 수 있을까. 눈물조차 흐르지 않아 김에 던져 망가진 내 폰 지나보는 것 같아. 예전과 달리 잦아진 끝이 없는 듯한 감정 싸움에 이제는 지친 것 같아. 난 너를 지울 수 있을까. 그저 한순간에 우리 남이 될 수 있을까. Yeah, 쉽지 않을 걸 알지만 좋았던 날도 많았겠지만 되돌리기엔 멀리 와버린 걸까. Yeah, yeah. 괜찮은 척해도 먹먹해진 기분은 진해져만 가. 떨쳐내려 괜히 웃어보아도 숨길 수 없는 걸 이별이 오는 걸 우리의 시간은 멈춰버리는 걸. 지울 수 있을까. 우리 남이 될 수 있을까. 난 너를 지울 수 있을까. 그저 한순간에 우리 남이 될 수 있을까. Yeah, 쉽지 않을 걸 알지만 좋았던 날도 많았지만 되돌리기엔 멀리 와버린 걸까. 난 너를 지울 수 있을까. 우리 남이 될 수 있을까. We loved, we loved, we loved, we loved, we loved, we loved. 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6시 29분 지나고 있네요. 네. 자, 아까 퀴즈
저희가 냈었죠. 오창석 평론가가 낸 퀴즈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이곳 연구원 땡땡땡 연구원 땡땡땡이 무엇이냐고 여쭈었던 퀴즈입니다. 정답은 여의도였습니다. 여의도.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실까요? 0117번 쓰시는 분 무의도 연구원. 자, 그리고 6926번 쓰시는 분 이여도. 네. 이여도. 네. 9101번 쓰시는 분 여의도 연구원. 추워지고 이시오. 아, 그래요. 한파주의보가 나탄 때 네. 발효가 됐었죠. 지금도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지 모르겠네요. 예. 자, 그리고 9764번 쓰시는 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네. 자, 그리고 하얀새님 여보야 연구원. 네. 자, 그리고 3811번 쓰시는 분 밤섬 연구원. 네. 밤섬에서 조금만 더 들어오면 되는데. 네. 5547번 쓰시는 분 정답은 심학도가 아니라 삼학도. 네. 자, 이경주님 여상규 연구원. 여상규. 그 법사위원장 여상규. 네. 자, 3041번 쓰시는 분 봄에 벚꽃이 아름다운 곳인데 벌써 겨울이네요. 정답은 여의도 연구원 맞히셨습니다. 김대근님 네. 정답 가로세로 연구소. 네. 곡 소개를 제가 안 했습니까? 예. 지금 하려고요. 네. 오디오 파노라마 들으시고 볼빨간 사춘기와 20살이 부른 남이 될 수 있을까라는 노래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정답은 여의도였습니다. 자, 맞히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쌀쌀해진 태극길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옥산 분기점 일대의 정체는 작업 여파고요. 더 가서 입장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판교 분기점 일대, 다시 양재부터 반포까지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 부근으로 더디게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정체는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사이와 부곡 부근, 이후로는 월곡 분기점 일대와 다시 서창 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교통량도 많이 늘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반포대교부터 방화대교까지 정체 심합니다.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에서도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서부간선도로는 양방면 전 구간에서 교통량이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민심으로 읽는 정치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 여론조사로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용호 쌍방 모셨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제1야당의 싱크탱크 수장이자 삼선 의원인 김세연 의원, 두 분이 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일요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마 기자들이 제일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임종석 전 실장은 워낙에 이제 상징성이 큰 인물이잖아요. 네. 바로 직전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기도 했지만 정치권의 이른바 386을 네. 586이 됐죠. 이제는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렇습니다. 예. 또 이번 총선 앞두고서 임 전 실장이 어디로 출마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었는데 서울 종로로 이제 갈 길을 정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관측도 굉장히 많았었고 네. 뭐 또 정세균 의장님이
이제 뭔가 의사 표현을 안 해가지고 네. 다소는 좀 속을 태우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 단지 불출마 선언이 아니고 약간 정계연태 비슷한 시사를 했어요. 제도 정치를 떠나서 네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겠다.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래서 이 불출마나 그런 심경을 이렇게 밝힌 배경이 정확히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개인으로서는 모종의 결단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상당히 큰 결단을 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굉장히 놀랐고 네.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자유한국당 내에서 얼마 안 되는 네. 그런 그 합리적 보수 내지는 과거에 이제 뭐 개혁파 의원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분이 남아서 보수를 혁신해야 되는데 이분이 갑자기 불출마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진짜 남아서 혁신은 누가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게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 되면.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뜻밖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임종석 네. 전 실장은 왜 불출마를 결정하게 된 건지. 그걸 뭐 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네. 어쨌든 약간 이제 지역구를 그동안에 종로 쪽에 이사를 오래전에 했었는데 네. 너무 빨리 좀 이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거물급이고 네. 상징성이 큰 인물이기 때문에 당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네. 어떤 지역을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대개는 그런 정도의 이 중량감 있는 인사들은 되게 그렇게 배치를 하는데 본인이 이제 조금 이사할 상황이 되니까 공교롭게 또 이사를 하다 보니까 네. 일찍이 그래서 이제 정세균 의장이 있는 자리에서 또 경선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정세균 전 의장이 이제 비켜줘야 하는데 네. 정세균 전 의장도 그렇게 출마할 생각을 여전히 접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곤혹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좀 구차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좀 마음이 좀 아픔이 있었을 것 같고. 내가 그래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역구 같고 이제 뭐. 예,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모습은 좀 구차하게 보였을 것 같고요. 대신 이렇게 저도 페이스북 글을 읽었습니다만 본인의 굉장히 그 어떤 뭐랄까요 본심이랄까요 그런 건 많이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꾸민 남북 평화 대북 문제에 관련해서 좀 본인의 역할이 민간에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소는 누가 키우냐 임종석 같은 사람이 비켜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어떤 비판도 많았고요. 아쉬움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특사나 이후에 뭐 통일부 장관이나 이런 형태의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바라본 시선 또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나이도 아직 젊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대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뭐 한결 뭐 큰 충격이라기보다는 좀 충격의 그 성격을 보자면 좀 신선한 충격?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왜냐하면 봐야 될 것 같아요. 86그룹 아까 얘기했던 386 정치인들 86그룹들의 용태론 뭐 이런 게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왔고 프레임 자체를 386 책임론 이런 걸 많이 들고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는 좀 희생과 헌신 이런 모습을 좀 비춰줄 그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었거든요. 사실은 누구냐 이런 문제였는데 거기에서 임종석 실장이 전 실장이 먼저 그렇게 결단을 함으로 인해서 좀 질서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쇄신 과정이 좀 그럴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한국당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분이 여러 얘기를 했지만 저는 상당히 정확한 걸 짚었다고 본 거는. 역대 비호감도가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다. 한국당이. 비호감도가 높다는 얘기는 중도층을 겨냥한 확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 간판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스스로 좀 진단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도 불출마해라 이런 압박성 발언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당장 황교안 대표가 난 그런 생각 없다. 총선을 책임지고 결과가 안 좋으면 그때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당내 중진들도 너무 이제 그 급진적인 어떤 파격적인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거부감들이 많이 표출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김세연 의원이 얘기했던 진정성이나 참신한 어떤 발언이 좀 오히려 당내 자중질환으로 좀 번질 가능성도 있어서 한국당 같은 경우는 빨리 어떻든 쇄신 혁신에 대한 통합 못지않게 쇄신 혁신에 대한 뭔가의 모습을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나 뭐 이런저런 시도도 많이 했었고 뭐 장내 장외 가리지 않고 막 대여 투쟁을 벌이는 등 나름대로 어떻게든 뭐 부활해 보려고 몸짓을 뭐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펼쳤는데 근데 이제 잘 안 된단 말이죠. 지지율은 다시 더블 스코어가 됐고 이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만두는 거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김세현 의원이 그렇게 정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이제 민주당 발 이 쇄신의 모습과 네. 한국당 발 쇄신의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기득권을 가진 다선 뭐들의 불출마 또 기득권 내려놓기, 뭐 헌신 이런 거는 이제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네. 그런 모습이 혁신의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상태는 그 내에서 네. 보수 정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한번 국민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니냐. 네, 네. 적폐 세력으로서. 네. 그렇다면 김세현 의원이 표현했던 대로 좀비가 됐는데 이 좀비가 된 보수를 정말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김세현 의원 같은 사람이 나 이제 내려놓으니까 우리 모두 내려놓자. 근데 좀비가 왜 좀비냐면 네. 막 이렇게 찌르고 깨물어도 네.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좀비예요. 그 자유한국당에 저게 자극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점은 김세현 의원 같은 분은 오히려 그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쇄신으로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점에서 좀 안타깝고 자칫하면 이게 정말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형태로 이게 뭔가 진짜 개혁적인 뜻을 갖고 있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은 불출마하고 물러나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를 위시해서 당내 기득권 세력은 남고 그러면 정말 이 보수 혁신이라는 거 요원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보수 재건의 방점을 좀 찍은 거고요. 근데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김세현 의원은 부산시장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네. 그건 좀 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타이밍에. 박지원 의원 말씀은요. 본인의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니,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발언했는데 그래가지고. 예. 아니 이제 그런 본인의 바람을 얘기하는 게 진정성이 없다는 건 아니고 여간 뭐 아주 치밀한 정세 분석보다는 본인의 바람 또는 뭐 정치 무대에서 본인의 어떤 입지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발언인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니 그분이 뭐 좀 걸러서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 날카로울 때도 있으신데 너무 좀 정치공학적 해석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입신을 하셨잖아요. 구단이시니까. 입신의 경지에 대해서 뭐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불출마라는 그런 개인으로서는 큰 결단을 한 사람의 다음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그게 여야를 막론하고 또 우리 편이냐 상대 편이냐를 막론하고 쉽게 거론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김세현 의원 말은 친박 정리해야 한다. 사실 탄핵 때 정리가 됐어야 했는데 이 친박들이 아직도 이 당에서 또 아리를 들고 있으니 이게 뭐 사실은 탄핵 시대를 이미 지나간 국민들로부터 자유한국당이 선택받을 수 있겠는가. 네, 그 부분하고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더 나아가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책임질 만한 사람 이 부분에 대한 정리한다. 그리고 막말 등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는 인사들 이런 인사들 5.18 폄하 발언이라든가 막말하는 의원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의원들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눈길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이번 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번 주는 3.3%포인트 긍정평가가 상승해서요. 47.8%가 나왔고 부정평가는 3.6%포인트 하락을 해서 48.6%로 굉장히 0.8%포인트로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네. 이제 올라갔던 층들은 주로 이제 중도층, 20대, PK, 호남, 경기, 인천 이런 지역에서 주로 올랐고요.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주에 한국당의 악재가 좀 많았습니다. 첫째는. 왜냐하면 통합 관련해서 당내에서 이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치고받았죠.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볼 때 별로 좋게 안 보였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해 검찰 출두도 했고 자녀 입시 등 자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연일 언론에 좀 많이 보도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대통령한테는 호재로 작용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률
네. 2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10월 달 고용률이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소미아 관련해서 논란이 컸는데 이 종료하겠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야, 우리 국가의 자존심 지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반응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그렇다면 한국당에게는 잿빛 결과였겠네요. 그렇습니다. 한국당의 지지율이 2.9%포인트 하락해서 30.7%가 나왔고요. 민주당은 반면에 1.2%포인트 상승해서 39.0%가 나왔고 정의당도 1.1%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6.4%, 바른미래당도 0.9%포인트가 상승해서 6.0%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또 어떤 조사는 또 더블 스코어로 나와가지고 그 뭐 조사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조사에서는 또 정의당이 또 좋게 나왔어요. 네, 분명한 거는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끝났고 그 터널에서 어쨌든 정부 여당이 빠져나왔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때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했던 게 구조적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반사이익에 더 집착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반문 이외에는 아무런 의제도 없고 또 아무런 전략도 없는 이런 행태가 고스란히 다 국민들한테 읽힌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탄핵의 기억을 우리 국민들이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현 정부가 잘못하거나 또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좀 깨닫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건 못지않게 총선을 앞두고서 자기 혁신의 플랜과 비전을 국민들한테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무하다 보니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면이 좀 아쉽더라고요. 뭐냐면 예를 들면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한국당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연장해야 한다. 국민 다수는 반대하더라도 국민 다수는 종료를 원하거든요. 지금 그 대통령이나 정부의 결정을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대통령을 비판할 때 이런 신중하자는 의견들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잘 판단하시기 바란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해야 하는데 정부 결정 무조건 잘못됐다. 국민 다수는 원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민심과 계속 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황교안 대표가 그 안보 위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실감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안보 위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 그렇다면은 2016년 11월에 체결된 거 아니에요? 지소미아가. 그 이전에는 그럼 어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상시적으로 뭐 안보 불안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주한 그 미군 이 방위비 그 압력이 거세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올라왔는데 그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조차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뭐 명분은 그게 전략적으로 우리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그냥 국민들 평균적인 여론이나 인식은 미국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2배도 아니고 지금 5배를 인상해달라. 이건 거의 뭐 이제 주한미군을 빌미 삼아서 거의 뭐 대한민국을 약탈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감대가 큰 사안에 대해서 너무 그 과거에 경직된 이념적 잣대로 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갈수록 이게 국민들 인식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조사 결과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2,511명의 응답을 받아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5.1%의 응답률 보였고요. 무선 전화 면접 10% 그리고 유무선 자동 응답 조사가 나머지 90%. 네. 보정도 있었고요. 이미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가 된 조사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의 표본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사는 길은 보수 대통합인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쏘아 올린 보수 대통합 시동은 걸었는데 뭐 진척되는 것도 없어요. 저는 사실 김세연 의원이 봤을 때 보수 대통합해도 안 된다. 이런 어떤 절망적 상황을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 다 불출마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닐까. 그분은 어쨌든 방점이 혁신의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혁신 없이
해처모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먼저 철저하게 반성할 거 반성하자. 네. 이게 이제 전제되어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우리 공화당까지 포괄하는 보수 대통합을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이제 유승민계, 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 변형 모임 이쪽하고의 통합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수도권 의원들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네. 유승민 의원 쪽과 손잡으려 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영남 쪽에서는 우리 공화당이 뭐 별다른 확장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 공화당은 좀 홀대하는 것인지. 우리 공화당이 실제로 비례대표 투표에서 정당 투표에 있어서 영남에서는 상당히 TK에서 PK 이런 데서 두 자릿수 이상 네. 정당 득표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남에서는. 네. 타결력이 좀 있다. 지역구는 몰라도. 예. 저는 지금의 이제 보수 대통합 이 메시지라는 게 특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발 메시지라는 게 당 내의 혁신이나 쇄신을 덮는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내지는 네. 그걸 봉쇄하는 효과로. 근데 이제 통합과 혁신은 둘 다 이제 지금 보수 정당으로서 필요하겠지만 둘은 어떻게 보면 약간 또 이렇게 상반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혁신을 하려면 통합의 문호를 과감히 열고 받아들여서 당내를 경쟁 체제로 만들고 그럼으로써 더 당을 강하게 만들고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기득권인 거죠. 그 내부에 기득권이 여전히 공고하고 그리고 그 기득권은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구친박 아닙니까?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과감한 어떤 이 혁신과 이 수술의 칼날을 들이밀지 않는 이상 네. 과연 바른미래당 내에 지금 이 변형 모임이 그런 통합을 받아들이겠는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 부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모순된 상황인데 자칫 이게 통합을 꺼내놓고서 통합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일단 꺼내놓으면 거기서 먼저 내리는 쪽이 나쁜 놈이 네. 되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속 시간만 끌면서 결과적으로는 누가 먼저 깰래.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이 기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탄핵 국면 때 제대로 털었어야 했다. 당명 바꾸는 거 정도로는 안 되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림자를 싹 지워가지고 과거와 완전히 네. 절연하는 네. 옷을 갈아입는 이런 그 보수가 네. 되는 것이 타당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 작업을 계속 미루다가 계속 또 대선 이후로 네. 줄줄이 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그 이전 지난 20대 총선 때도 아주 네. 굉장히 오만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20대 총선에서는 예. 심판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유승민 변혁 의원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 뭐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비슷한 메시지를 했다면은 그는 도리어 잘못된 게 아닌가.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한 서로의 어떤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 정치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요. 이제 원래 제대로 비우면 내려놓으면 국민이 채워줍니다. 예. 그 감동을 느껴서. 네. 근데 이제 그 작업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요. 그 대통합 될 거라고 네.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 눈높이에서 얘기를 하면 조사해봤습니다. 네. 총선 전에 보수 대통합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랬더니 높다 이렇게 응답한 분들이 17%, 낮다 응답이 70%로 상당수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 대통합이란 네. 자유한국당하고 유승민 계열 변화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바른미래당이 있죠. 그다음에 우리공화당 이렇게 이제 폭넓게 보수 야당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수 대통합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고요. 네. 그럼 필요하냐? 네. 이렇게 한번 또 여쭤봤더니 공감한다는 의견이 33, 네. 공감하지 않는다 54로 네. 한 21%포인트가 비공감 의견이 높았습니다. 네. 자,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조사한 겁니다. 이것도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한국 리서치가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11월 14일, 15일 양일간 조사했습니다. 웹조사로 했어요.
조사 요청 대비 14.9%, 조사 참여 대비 96.3%의 응답률을 보였고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표본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자,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도 의견 물어본 게 있습니다. 의료진단 네, 조사에서. 그렇습니다. 네. 지소미아를 종료한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유지해야 한다 지금처럼 54%. 그러니까 종료에 찬성하는 거죠. 재고해야 한다. 이런 의견은 34%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20%포인트 정도가 지금처럼 종료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정부의 입장에 공감하는 의견이 높았다. 미국이 이렇게 강도 높게 그 재고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절반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국민들 의식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겁니다. 미국이 저 정도로 노골적으로 압박을 해오면 이른바 이제 안보 불안감이라는 게 커지면서 과거 같으면 여론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미동맹이나 혹은 안보에 대해서 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 인식이 많이 달라진 거죠. 사실은 정부가 저 정도로 미국이 압박하는데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원칙대로 갈 수 있는 힘은 국민 여론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저 정부가 진작에 아마 그 항복해도 항복했을 텐데 사실은 미국의 압박은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저런 압박이 있었나 싶어요. 과거에.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트럼프가 방위분담금 5배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건 진짜 너무한다. 약탈이죠, 약탈.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일본 문제도 우리가 이제 그 일본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일본이 더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거든요. 자기들이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별로 타격이 없고 오히려 소재 부품을 국산화하는 어떤 성과들을 거두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 야 일본 만만하다. 그 미국 너무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소미아 관련한 조사 결과 리얼미터 조사를 얘기한 거죠? 개요를 또 말씀드리겠네요. 아유 참. 아니 퍼센트는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 안 했어요? 네,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그걸 감안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밖에서 혹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셨는데 하여튼 리얼미터 조사도 사실은 이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 정부 의견에 우호적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한국 리서치하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거 얘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윈지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대표 그리고 정의당 정책위 의장인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8833번 쓰시는 분, 법은 인간 행동의 최하위 규범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도 못 되는 것들을 그냥 법으로만 평가할 것 없습니다. 아마 일베 그 폭식 투쟁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의견 잘 받았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내일 뵙겠습니다.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